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명리의 이해, 주요 명리 3대 책의 핵심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사조 명리를 하려면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행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면은 우리가 5대 간법에 이 오행으로 뭘 알 수 있냐? 성격과 건강을 알 수 있다. 여기 목은 상승을 이야기하며, 화는 발산을 이야기하며, 토는 변형, 금은 하강, 수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목이 많은 사람은 어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 예의 바르다. 토가 많은 사람은 신용이 있다. 금이 많은 사람은 의리가 있다. 수가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이걸 본따서 우리 저기 4대 성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기가 흥인지문, 여기가 숭례문, 여기가 도니문, 여기가 숙정문, 이렇게 중앙은 보신각 이렇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또 안 좋습니다.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토를 중심으로 여기가 화기운, 수기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목이 많다 그러면 좀 유약하다. 3개 이상 4개가 되면 나태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건 잘 희지 않습니까? 잘 흰다는 거는 유약하다. 많으면은.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다. 다혈질이다. 화는 여기서 심장, 소장, 혈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다. 많으면, 화가 많으면 이게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토는 어떻습니까? 신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에 있어서 수와 하의 중앙에 있어서 신중하고 완고하다. 너무 많으면은 너무 신중하다.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고 독선적이다. 독선적. 금이라는 건 차갑지 않습니까? 금속 성분은. 그리고 수는 어떻습니까? 우울하다. 지혜롭지만 수가 많을 경우는 좀 우울하다. 그래서 이게 술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의지력이 부족하다. 추진력이 부족하다. 나무라는 건 이렇게 뻗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력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저기가 화가 없으면 활력이 없다. 활력이죠. 이 다혈질, 혈기가 없다. 토가 가서 하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소리죠. 화의 기운, 수의 기운의 중앙인데 이것이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 금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력이 부족하다. 수가 적으면은 융통성이 없다. 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이라는 글자는 각골문에 이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런 거죠. 실패라는 거는.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융통성이 많아서 동그라미에 담으면 원이 되고 이 각진데 담으면 오각형, 팔각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부족하다. 적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야기한 것처럼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입으로 치면은 봄이니까 어떻습니까? 새싹이 핀다. 그리고 꽃이 핀다. 그리고 이거는 가독이. 이거는 금은 뭡니까? 열매에 해당됩니다. 가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가을 경금. 가을에 태어난 경금은 열매가 많다. 실이 많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앗,
수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씨앗이다. 인간으로 치면 어린이는 자꾸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간다.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택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세택이 겨울에 해당된다. 그리고 장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담이 서늘하다. 목은. 그래서 목이 많거나 적으면 간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가 적거나 많으면 심장이나 소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다혈질이 이런 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는 어떻습니까? 토는 위하고 중앙에 있으니까 이 신체 장기의 중앙이 위죠. 그래서 위, 췌장. 금은 어떻습니까? 폐, 대장, 뼈. 뼈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에 문제가 생긴다. 적거나 많거나 할 때 뼈나 폐,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거 수는 어떻습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신장, 전립선, 방광,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미리 알고자 한다면은 오행의 생과 극을 알아야 됩니다. 생하고 극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가 고죠. 여기다 칼도자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현대어에서는 이게 칼도자가 들어간 걸 극으로 쓰고 고어에서는 요 극자를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뜻도 같고 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만약에 목이 됐을 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죠. 한 칸 건너서 있는 것은 목국토, 나무가 땅을 가른다. 화가 금을 녹인다. 토가 물을 맞는다. 금이 목을 친다. 도끼가 낮이 낙 같은 것이 목을 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이 불을 끈다. 요런 게 이제 상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금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금생수, 수생, 목생화, 화생토 해서 여기서 상극 관계를 똑같이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금이다. 일주로 해가지고 경금이다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비견, 식신, 정제, 목이 정제에 해당되죠. 이게 만약에 간목이다. 일주가 간목이다. 갑오일주다. 그럴 때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간이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가 식신, 토가 재물에 해당되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금이 정관에 해당되고 수가 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주 보면은 이것도 익숙하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육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용어가 많아서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하겠습니다. 명의이치의 용어의 정리를 십성, 십성이라 하면은 비겁, 식상,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요거 10개를 십성이라 합니다. 별로 친 거죠. 10개의 별. 또는 같은 말인데 10개의 신,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육친이라고도 하죠. 친척, 형제, 자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기준으로 여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이걸 다 합쳐서 조부모, 육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친에는 비겁, 이걸 외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걸
판단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와 비교되는 자, 비하자, 비하자. 형제, 동료, 자매죠. 그래서 비겁이 있다는 것은 나와 이 화가 또 이쪽에 팔자에 이렇게 나가 일간이 병화다. 병화다 그런데 여기 정화나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형제, 동료,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생자는 뭡니까?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내가. 이게 주어죠. 내가. 서브젝트. 내가 생하는 자. 아생자. 내가 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거죠. 화생토. 병화일 경우. 토일 경우에는 토생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일 경우에는 토일간일 경우에는 금이 여기가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토가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 일주에 따라서 일간이 나고 본원이죠. 나고 이 나의 이 상극관계 이걸 따지는 것이 이 십성 곧 육친인 것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죠. 십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생자 내가 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 여자는 자식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시모도 됩니다. 예전에는 시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기운이 빠지죠. 장모를 만나면. 그래서 아생자 내가 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극자 내가 극하는 사람들. 아극자죠. 아극자. 이거 같은 한자라 그랬죠. 아극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돈, 아버지. 여자는 마찬가지로 돈하고 아버지.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특히 근데 남자는 여자를 재성으로 친다. 그 다음에 극하자는 뭡니까? 내가 나를 극하는 사람. 이게 목적어죠. 극하자.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이죠. 화일 경우에 수가 불을 끄죠. 화. 토일 경우는 목국토, 나무가 땅을 가른다.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다. 그래서 관성은 자식, 지위, 남자는 자식이죠. 이 관성이 뿌리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자식이 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뭡니까? 남편이죠. 요새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니까 여자도 지위, 명예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재간이 튼튼하다. 이게 고르바초프 사주고 이게 오바마 사주인데 전부 다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신도 뿌리가 있고 여기 병화는 여기 있죠. 뿌리가. 지장간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재성 이 옆에 같은 색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고. 그래서 이 재성과 이 식신이 강하다. 그리고 이거는 오바마 사주인데 어떻습니까? 오바마 사주인데 이 식신이 여기에 지장간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뿌리가 있고 관이 뿌리가 있고 식신생재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재와 간이 튼튼하다. 이거는 적천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재와 간이 뿌리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재와 간은 뭡니까? 남자의 재와 간은 처입니다. 처궁이 흔들린다. 돈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은 재가 튼튼하다. 관도 뿌리가 있으면은 관이 튼튼하다. 그래서 남자는 관이 지위, 명예, 승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재와 간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아자 나를 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성인데 남자 여자 불문하고 어머니 나를 생하는 사람 문서운 부동산 학자운 석박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서운
인성이란 건 뭡니까? 도장인자죠. 예, 도장을 찍어야만 석박사가 되고 문서도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이런 엔지니어, 기술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인성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성운이 있다. 예, 그런 것은 부모의 덕이 있다. 예,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리 용어에 합과 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합과 충인데 합과 충이란 뭐냐? 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충돌할 때 충자죠.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친다. 충. 이렇게 해서도 쓰고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충돌. 합과 충. 이건 뭡니까? 서로 합친다.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있는데, 이 부분, 반대 계절을 충이라 하고, 같은 계절을 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과 충은 이 사주명리의 계절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오류로 돼서 이렇게 비유로 돼서 전부 다 동물로 비유가 돼서 더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더 어렵게 돼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개월수, 인월이다 그러면은 양력으로 2월, 전부 양력입니다. 인월은 2월. 그렇게 해서 2월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인신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월. 이거와 이것은 반대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인 것입니다. 이 충과 이 충은 같은 자죠. 이거는 고고, 요거는 간어고, 요거는 현대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이다. 이 반대 계절이 있는 것이 전부 충입니다. 진술충. 외울 필요도 없죠.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누가 만들었냐? 너무 어렵게 이 비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 3, 4, 봄은 인묘진, 봄이다. 여기에 대칭되는 술, 묘에 대칭되는 유, 이것이 다 충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은 반대의 음과 양이 바뀌는 반대 기운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어떻습니까? 사오미 5월, 6월, 7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5월, 6월, 7월. 그리고 신유술, 가을 기운. 그리고 해자축, 겨울. 그러면 이거를 하나에 합쳐서 이게 합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 기온 신유술을 합쳐서 방합이라 하고, 방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축. 요거는 겨울 방합. 요거는 봄 방합. 요거는 여름 방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자꾸 비유를 해놔가지고 그렇지, 계절로 따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을 특히 이렇게 했는데, 삼합은 4개 있는데, 이 삼합이 오면은 왜 삼합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인오술 이렇게 왔다. 인오술. 2월, 6월, 10월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화국을 이룬다. 화국을 이룬다. 세 개가 왔을 때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 있지 않습니까? 삼합.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봄하고 여름하고 인옷을 가을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목국은 해묘미, 해묘미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모였을 때 겨울, 봄, 여름. 그 다음에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유, 축. 이렇게 모였을 때. 신자진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신, 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계절이 합쳐졌을 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더라. 국면이 그렇게 되더라. 만약에 이렇게 신자진이 온다. 신자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게 수국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겨울 기운으로. 겨울 기운으로 바뀌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팔을 할 때 이것이 파가 이렇게 오행파가 있는데 이 세 파가 모이면은 세 개의 파동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 파가 수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자진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해묘미 인옷을 사유축은 요거는 생지죠.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란 건 뭐냐 하면은 봄에 기운이 보인다. 11월 달에 봄에 기운이 보이고 자오묘유 요거는 어떻습니까? 왕지라 그러죠. 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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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여름의 왕지는 5월이다. 5월. 말월이다. 아라비아로 숫자로 6월. 가을의 왕지는 6월이다. 9월이다. 뭐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해놔서 자꾸 어렵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왕지죠. 자월이 12월이 겨울이다. 겨울의 왕지다. 그 다음에 묘목이 여기가 봄의 왕지죠. 3월이. 그래서 여기가 인신사해는 생지고, 자오묘유는 왕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의 왕지. 자오묘유. 이거는 왕지입니다. 뚜렷하다 이거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진술충미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고지라 그러죠. 고지. 묘지 또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간다. 봄이 들어가는 게 미월, 7월에 들어가고, 여름이 들어가는 게 10월에 들어가고, 가을에 들어가는 게 1월에 들어가고, 묘지다 이런 겁니다. 겨울이 끝나는 게 4월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생, 왕, 묘지로 이루어졌다. 또는 고지라 그러죠. 로 이루어졌다. 여기가 왕을 자오묘유로 삼았다. 자오묘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봄은 여기, 여름, 가을, 요게 방합이죠. 그리고 이 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쉽게 끝나는 겁니다. 천간의 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충과 합이 있더라. 충과 합이 있더라. 천간의 충, 천간의 합, 지지의 합, 지지의 충. 이런 식으로 해서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쉽고 원리를 모르면은 이걸 다 외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절하기 때문에 계절하게 원리를 알면서 풀면은 더욱더 쉽습니다.